노코리아로 시작된 태국의 혐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태국 총리는 한국을 향해 엄청난 망언을 했고, 군사 전문가는 이 모든 게 한국 잘못이니 전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과 한국이 서로 으르렁대는 날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마크 해리슨이고 제 인생 대부분을 해군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며 보냈죠. 그런데 지금 제 사무실에 앉아지도와 뉴스 보고서에 둘러싸인 채 뻘어지는 사태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어요. 이 모든 건 태국의 새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시작됐어요. 새 총리는 태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몇 가지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계획? 중국에 가까워지는 거였죠. 처음에는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누구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 돈을 쓰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태국은 오래된 친구들, 특히 한국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건 잘 안 풀리겠는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정확했죠. 원래 한국과 태국은 꽤 좋은 친구 사이였어요. 매년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하면서 엄청난 돈을 썼죠. 그런데 태국이 중국과 친해지기 시작하자 한국 관광객들은 뭔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오기 시작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상황은 진짜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총리는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관광객 대신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해변은 관광객들로 가득했고 호텔들은 만실이었으며 돈도 잘 벌렸죠. 하지만 문제들이 비 오는 날 잡초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 문제였어요. 엽서에서나 볼 수 있던 아름다운 해변들이 쓰레기로 뒤덮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음과 무례한 행동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중국 관광객 중 일부는 해외여행에 익숙하지 않아서 현지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거든요. 현지 사람들은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저는 그 불길한 조짐이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위생이었어요. 태국의 인기 많은 관광지들이 점점 지저분하고 허름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깔끔하던 호텔과 레스토랑들이 돈을 아끼려고 질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나는 차 사고를 보는 것 같았어요. 사고가 일어날 걸 뻔히 알겠는데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똑똑한 지도자라면 이 문제들을 보고 해결하려 했겠지만 새로운 총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해변을 정리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대신 중국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만 했죠. 마치 눈에 안대를 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속담이 떠올랐어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새로운 총리는 모든 걸 중국에 걸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태국의 다른 친구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무시당하고 배제된 것 같아 화가 나기 시작했죠. 한국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 같은 강력한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준비도 되어 있었죠. 제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처음 깨달았던 날이 기억나요. 책상에 앉아 아침 커피를 훌쩍거리고 있었는데 컴퓨터에 뉴스 속보가 떴어요. 한국이 태국과의 큰 무역 협정을 취소했다는 소식이었죠. 새로운 총리에게는 뺨을 맞은 듯한 일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직감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쿠키처럼 부서져 내렸어요. 매일 새로운 모욕, 새로운 위협, 서로에게 화낼 새로운 이유들이 생겨났죠.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두 아이가 서로 먼저 주먹을 날리라고 도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이들이 아니었고 여긴 학교 운동장도 아니었어요. 이건 군대와 무기가 있는 강력한 국가들이었어요. 상황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죠. 보고서와 분석 자료들에 둘러싸인 채 앉아있던 저는 불길한 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비슷한 대치 상황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친구였던 두 나라 간의 대립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한 가족이 무너져가는 걸 보는 것 같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새로운 총리가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었고
그 실수는 이 갈등을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갈 거였죠. 하지만 그건 다음 장에서 할 이야기예요. 그날 일을 마치고 서류를 정리한 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태국과 한국 간의 긴장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고 누군가 이걸 터지기 전에 막아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태국의 새로운 총리가 또다시 큰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의 발언들이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죠. 저는 해군 장교 출신으로 현재는 군사 싱크탱크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긴박한 상황들을 봐왔지만 이번 일은 차원이 달랐어요. 모든 일은 총리가 중국과 친해지려는 결정에서 시작됐어요. 자기는 뭔가 영리한 결정을 한 것처럼 생각한 거겠죠. 태국 경제가 안 좋았으니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뭐 대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오랫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를 두고 새로운 친구랑만 어울리기 시작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태국이 한국에게 딱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예요. 근데 훨씬 더 큰 규모로요. 처음에는 새로운 총리의 계획이 잘 되는 듯 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붐비는 도시에 몰려왔거든요. 태국의 눈에 돈다발이 보이는 것 같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태국의 인기 있는 관광지들이 말 그대로 엉망이 된 거예요. 큰 축제가 끝난 후에 공원을 떠올려 보세요. 쓰레기 천지에 길도 다 망가진 그런 모습이요. 태국의 아름다운 장소들 중 몇 군데가 딱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현명한 지도자라면 이런 문제를 보고 뭔가 해결책을 찾았겠죠. 쓰레기통을 더 설치하거나 청소 인력을 더 고용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태국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귀를 막고 라라라 안 들려 하는 것처럼요. 그때부터 상황이 정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태국의 태도에 서운해하면서 관광지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태국에 여행을 가는데 당연히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 가고 싶잖아요. 친구로서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려를 듣는 대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어요. 한국에 대해 험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유 없이 싸움을 걸어오는 아이를 보는 것 같았죠. 가장 충격적인 건 새로운 총리가 했던 한마디였어요. 태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3시간 안에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믿겨지세요? 제가 살면서 정말 별의별 말을 다 들어봤지만 이건 정말 최고였어요.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태국 군대는 세계적으로 아주 강한 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장비는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장비들이 항상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반면 한국은 최신 군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과 동맹관계인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총리의 발언을 듣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작은 치어와가 큰 저먼 shepherd에게 덤비는 꼴이었거든요. 용감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는데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마치 천천히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분명히 사고가 날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요. 정말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작은 말다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국이 한국과 싸움을 벌이면서 그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을 만든 거죠. 마치 큰 젠가 탑에서 잘못된 블록 하나를 뽑아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잘못 움직이면 탑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저는 전화기와 컴퓨터에 붙어 살다시피 했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면서 긴장했죠. 상황이 워낙 아슬아슬하니까 매번 새로운 기사가 뜰 때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정말 일이 터지고 마는 걸까? 새로운 총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도 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체스 게임을 하면서 규칙도 모른 채 말을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사람 같았어요. 자문가로서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총리를 붙잡고 흔들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죠. 대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 말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더 냉철한 사람들이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또 하루가 저물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태가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끝나게 될까? 저는 하와이에 있는 군 기지에서 책상에 앉아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양국이 해상분쟁 지역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국은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태평양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을 진행했는데 그 거대한 군함들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요새들이 행진하는 것 같았어요. 그 군함들이 엄청난 무기와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걸 생각하면 그 웅장함이 저절로 느껴졌죠. 이거 정말 심각하네. 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미군 함정까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 긴장감이 돌았어요. 태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중국과 손잡고 그들 나름대로 군사훈련을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세계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었어요. 태국의 군사력 과시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에 불과했거든요. 태국은 실제로는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구매한 잠수함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비싼 새 차를 샀는데 계속 고장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태국 군인들도 불만이 많았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자신감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하늘에는 위성, 공중에는 드론, 바다에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까지. 모든 곳에서 태국 함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는데 제 전화가 울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려서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았죠. 하와이 시간으로 새벽 4시였지만 이 전화가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마크입니다. 최대한 깨어있는 척하며 받았어요. 마크, 한국의 박 장군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의 긴박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태국 프리기탐이 우리 영해에서 1마일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경고를 주려고 전투기들을 보냈지만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비비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이게 바로 제가 몇 주 동안 두려워해왔던 순간이었거든요. 태국과 한국은 전쟁 직전까지 갔고 어쩌다 보니 제가 그 한가운데에 끼어버렸어요. 태국 함장에게 직접 연락해 보셨나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봤어요. 지난 1시간 동안 계속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박 장군이 대답했어요. 그들이 총리의 직접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태국의 지도자는 몇 달째 황당한 위협을 해오고 있었어요. 남한을 식민지로 만들고 3시간 안에 파괴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죠. 완전 미친 소리였는데 지금 보니 그가 정말로 그 위협을 실행하려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차근차근 생각해보죠.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면서 말했어요. 지금 당신 쪽 병력 상황은 어때요? 박 장군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최고의 함정들을 다 배치해놨어요, 마크. 우리의 레이더 시스템이 태국 함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추적하고 있어요. 공중에는 드론이 있고 위성도 감시 중이에요. 뭐가 오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그가 볼 수 없었겠지만요. 한국군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첨단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게다가 미국의 지원도 있었고요. 반면 태국은 값싼 중국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 해군은 어떤가요? 대기 중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 장군이 확인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실전 게임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배들과 진짜 목숨이 걸려 있었죠. 한 번만 잘못 움직이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것도 태국과 한국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까지 엮인 대형 전쟁이요.
장군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게 좋겠어요. 제가 제안했어요. 가장 크고 강력한 배를 보내서 당신들 영해 바로 앞에 세우세요. 그들이 그 선을 넘으면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알겠습니다, 마크. 그렇게 하죠. 이게 통했으면 좋겠네요. 박 장군이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바다 위에 있는 그 태국 함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도 두렵지 않을까? 정말로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걸까? 아니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걸까? 방안을 서성거리며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몇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했어요. 마치 나만의 거대한 구축함이 태국 함대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어요. 무기는 준비됐지만 아직 발사되지 않은 채로요. 해가 뜨려는 순간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또 박 장군이었죠. 숨을 죽이며 전화를 받았어요. 마크, 믿기 힘들겠지만 박 장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태국 함대가 돌아서고 있어요. 퇴각 중입니다. 저도 모르게 큰 한숨이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장군님. 어떻게 된 건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태국 함장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깨달은 것 같아요. 박 장군이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 무명의 태국 함장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는 맹목적인 복종보다 평화를 선택한 거죠. 그 결정이 전쟁을 막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총리는 자신의 명령이 무시된 걸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가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태국의 무모한 행동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를 거예요. 한국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위협을 마주했죠. 제가 보기엔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전화를 끊고 태평양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오늘은 전쟁을 피했지만 내일은 어떨까요? 태국 총리 같은 권력과 자존심에 모든 걸 걸어버리는 지도자가 있는 한 제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장은 살짝 미소를 지어봤어요. 적어도 오늘은 평화가 이긴 거니까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끔은 그걸로 충분할 때도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봤어요. 태국 함대가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군사 고문으로 일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걸 여러 번 봤지만 이번처럼 심각했던 적은 없었어요. 한때는 친구였던 태국과 한국이 거의 싸울 뻔했거든요. 그게 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몇 마디 강한 말과 감정 상한 것 때문에요. 저는 피곤한 눈을 문지르면서 컴퓨터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미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다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당장은 위험이 지나갔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집어들고 한국 군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 씨,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거기 분위기는 어때요? 안도했지. 그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어요. 하지만 자부심도 있어. 우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잘 대응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그가 보지는 못했겠지만요. 한국은 이번 사태를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강한 모습을 보였으면서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만들지는 않았죠.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 교과서적인 대응이었어요. 그리고 태국은요? 제가 물었어요. 방콕 쪽은 뭐래요?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좋진 않아, 마크. 그쪽 정부가 난리야. 총리는 체면을 살리려 하고 있지만 아무도 믿지 않으려 해. 그 말에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태국 총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의 강경한 발언은 엄청난 역효과를 낳았죠.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지켜봤어요. 태국은 공경에 처했어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태국을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로 보고 있었죠.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저는 태국 국민들이 안타까웠어요.
대부분은 이 사태와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그들이 그 결과를 겪을 거였으니까요. 관광객들이 여행을 취소했고 기업들은 태국에서 철수하고 있었어요. 이미 힘들었던 경제는 더 나빠졌어요. 한편 한국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위협을 당당히 맞서고 영웅처럼 보이게 되었죠.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대응에 감명받아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사태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강력한 군사력도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도 있었죠. 미국이 한국을 지지해준 게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반면 태국은 너무 중국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중국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이건 친구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전쟁에 가까웠는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 그 태국 함대 지휘관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 일로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탄나콘의 큰 소리는 큰 문제로 이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사태가 진정됐어요.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글을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이 위기를 이해하고 배우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1. 준비는 철저히 하되 공격적이지 말 것. 2. 친구를 신중히 선택할 것. 3. 지도자라면 말하기 전에 생각할 것. 4. 위기 상황에서는 침착할 것. 5.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가장 용감한 행동일 수 있다.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계속 궁금했어요. 태국은 앞으로 긴 여정이 남아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바로잡아야 했죠. 쉽지는 않을 거였지만 이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길 바랐어요. 한국 역시 도전 과제가 있었어요. 이번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위협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계속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전쟁을 피하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하지만 어쩌면 이 경험에서 좋은 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태국의 실수와 한국의 성공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앞으로 이런 대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번엔 간신히 피했지만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세상은 복잡한 곳이에요. 각 나라들은 저마다의 목표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평화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연구하고 그 교훈을 전하는 게요. 그렇게 한 번에 하나씩 위기를 줄여나가면서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빨리 상황이 변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전쟁 직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서울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만은 아니까요. 세상은 변했고 저는 그 변화를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제 이름은 마크 해리슨이고 저는 오랫동안 동아시아 정치를 공부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그동안 배운 걸 전부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고위험 포커 게임을 보는 듯 했는데 여긴 칩 대신 실제 나라와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어요. 자,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태국은 그들의 총리 아래서 중국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큰 실수였어요. 정말 엄청난 실수였죠.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태국 군함들이 마치 자기들 바다인 것처럼 거만하게 한국 해역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국 전투기들이 하늘을 날며 거기서 딱 멈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움직였죠.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두 아이가 서로 기싸움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군함과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바로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국 군함들이 그냥 방향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저 그렇게 위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휴, 위기는 넘겼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겠지.
하지만 정치에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행동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고 태국은 아주 큰 대가를 치렀어요. 첫째로 태국은 마치 운동장에서 아무도 놀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태국을 보면서 한국을 위협할 만큼 미쳤다면 다음엔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했죠. 투자자들은 그 생각을 하자마자 돈을 태국에서 빼가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경제위기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요. 그리고 관광객들, 그들은 차라리 다른 곳으로 휴가를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새로운 총리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사람들은 거의 전쟁을 일으킬 뻔한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한국은 이 사태를 마치 아무런 증명도 필요 없는 차분한 아이처럼 대응했어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도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상황을 끝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1. 한국은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빈말 없이 조용한 자신감으로 말이죠. 2. 한국은 진짜 멋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국이 겨우 움직이는 잠수함을 가지고 고생할 때 한국은 드론, 위성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걸로 아마 중국 만리장성 위에 앉은 파리 한 마리도 찾을 수 있을 정도였을 거예요. 3. 그리고 한국에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미국이었어요. 학교에서 제일 힘센 아이를 친구로 둔 거나 다름없죠. 이제 태국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태국은 정말 큰 실수를 몇 가지 했어요. 1. 새로운 친구 중국랑 친해졌다고 해서 아무나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2. 중국에서 군사 장비를 잔뜩 샀지만 그중 절반은 제대로 작동도 안 했어요. 3. 큰 소리만 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생각도 안 했죠.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일이 잘못되면 리셋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서울거리를 걸으며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냉정한 판단을 해준 사람들 덕분에 전쟁을 피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도 있었어요. 알다시피 평화란 싸우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언제 맞서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친구를 만드는 것도 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좋든 싫든 말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을 글로 써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있긴 한데 뭐 그건 좋긴 하죠. 하지만 제겐 우리가 여기서 배운 교훈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1.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해요. 2. 좋은 친구를 만들고 그 친구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해요. 3. 말하기 전에 또는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해요. 4. 겉만 멋진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것에 투자해야 해요. 5. 그리고 평화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우리가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세상은 벼랑 끝을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서 발을 돌렸어요. 저는 우리가 이 느낌, 이 교훈을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는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가족을 키우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우리 뒷마당에서 터질 걱정을 안 하면서 그걸 해내는 게 훨씬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 지혜를 위해, 그리고 실수로부터 배우기 위해 건배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가까이 갔었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의 미래는 바로 그에 달려 있으니까요.